자, IBM에서 만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더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하는 게 2020년까지 보면은 40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자,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하루에 우리가 생성되는 게 2.5 퀀티엄 바이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트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우리 컴퓨터의 기초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4장 5장 넘어가면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그 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뭔지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에서는 천 단위로 이렇게 단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을 우리가 K라고 하죠. 킬로라고 하죠. 킬로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보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USB 이제 용량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킬로, 그리고 메가, 여러분들 우리가 USB 많이 쓰는 게 이제 16메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16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00만 바이트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넘어서 기가는 이제 10억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10억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테라바이트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그죠? 보조 이제 저장 장치 보면은 1테라바이트까지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테라라는 말까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그것이 1000개가 모이면 페타, 그리고 그거를 또 1000개 모이면 1000배 이상 넣으면 에타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또 나와 있죠.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다음에 이제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여기까지가 이제 엑사바이트고요. 여기가 또 1000개가 모여지면 또 제타바이트가 되고요. 이게 또 1000배 이상 불어나면 또 요타바이트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제타바이트, 40 제타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루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대략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250경 바이트 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2.5 에타바이트, 이걸 또 2.5 퀀틸리언 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매일 생성된다, 결국 이 얘기죠. 그죠? 하루에 이만큼씩 생산이 되고 정보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는 40 제타바이트까지 정보가 이제 1년에 생산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산이 되고, 여기 보시면 기업들마다 보면은 100테라바이트 정도까지가 기업들이 이제 보통 보유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성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일반 정보들 양도 늘어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정보들, 요즘 유튜버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정보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한 달 동안에 발생하는 양이 4빌리언 시간, 이게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동영상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이제 이런 것들 차고 다니고 여기서 발생하는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양한 정보들이. 또한 속도들도 보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100개의 센서들이랑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센서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은 건널목에 보면은 이제 건널목에 저게 신호등이 있는 거죠. 신호등이. 그러면은 신호등이 이제 바뀌기 전에 자동차들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몇 초 뒤에 우리가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막 바뀐다, 또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그런 신호등하고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IoT라고 부릅니다. IoT. 즉, 사물이죠. 인터넷 오브 띵이라 그래서 사물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오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속도예요.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을 빨리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에서 거래되는 양도 보면 엄청나죠. 이런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응답자의 한 27% 정도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설문조사까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중에 일정 정보는 약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되겠죠.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또 설명됐듯이 구글도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했지만은 실제로는 나중 가서 그 정보가 좀 잘못된 정보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온 모든 정보들이 다 100% 신뢰하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볼륨이 늘어났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되는 모든 정보는 다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 정보들이었죠. 아날로그 정보들. 여기 보면 카세트 테이프. 그죠? 아마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런 아날로그 정보들로 데이터가 저장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부 다 디지털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의 모든 정보들은 다 디지털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것도 디지털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전부 다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 시대니까 뭐 사진도 그렇고요. 얼마만큼 이제 정보들이 이제 디지털로 되느냐. 그리고 디지털로 된다는 거는 많은 양의 정보가 이제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날로그보다 디지털로 저장이 될 때. 이제 그런 양의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써야 되니까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이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보는 모든 정보를 그걸 디지털로 데이터로 저장을 하면 얼마가 될까? 이걸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시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그걸 디지털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동영상이죠.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겠고요. 청각은 이제 소리, 사운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각은 냄새 맡는 것들, 촉각, 미각.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이 시각하고 청각이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루 동안에 보는 모든 것들을 저장하면은 2.25 테라바이트 정도까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 100년이라고 보면 약 900 페타바이트까지 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그 모든 정보들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은 압축하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거든요. 그래서 75억 명이 이렇게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양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테라, 페타, 에타, 제타. 그러니까 16제타바이트 정도까지가 매일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75억 명이 만들어진다면.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만큼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들이
그걸 정보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디지털 정보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의 유형이에요. 아까 전에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이제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다양한 양의 정보들이 생성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처럼 정형화된 데이터만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생성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형화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랑 또는 엑셀 이런 거에 저장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셀을 다 사용해 봤을 거예요. 엑셀에는 시트 하나하나 있죠. 엑셀이 이렇게 있으면 엑셀 시트 하나하나에 데이터가 한 건 한 건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학번이면 학번 한 건 한 건 한 건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강 신청 목록, 그런 수강 신청 과목들이 저장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엑셀 셀에다가 저장이 되는 것처럼 저장이 되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들은 다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따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정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ML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죠. HTML. 이게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자, 이런 건 이제 반정형화된 데이터들이죠. 근데 완전히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있죠. 여러분들 카톡에서 쓰는 이런 내용들 보면 그냥 일반 문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막 모든 양의 정보들이 막 그냥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mp3 소리, 노래 이런 것까지 다 저장이 되니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에서. 자, 그래서 빅데이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빅데이터란 뭐냐? 엄청나게 큰 양의 데이터. 즉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럼 모든 데이터다. 크다. 큰 데이터다. 근데 큰 데이터가 어느 정도 크냐? 모든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빅데이터는 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커지느냐? 그럼 우리가 네 가지 속성 때문에 이렇게 커진다. 볼륨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 정보의 양이 다양해지고 그 다양해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우리가 3V, 4V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